요즘 가장 정말로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번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모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기존의 경기 부양 이런 정책보다는 시장 안정 그리고 주거 복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큰 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첫 회에는 부동산 세제 쪽과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세제 문제는 보유세만 보는 게 아니고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면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세계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양도세를 같이 봐야 된다. 양도세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일종의 거래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게 낫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 문제 같은 건데,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냐의 논란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재산세에서 누진적으로 좀 배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종부세가, 그리고 또 종부세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세 기반이 어디만큼 넓어지는가 생각하는 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율 자체가 워낙 낮고 종부세의 그 대상 자체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경제적으로 봐서도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 보유세를 늘리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탄력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변하면은 소비도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게 맞고, 다만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거의 완전 비탄력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후생복지 차원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 세금을 올리자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둘 중 어떤 걸 하더라도 둘 다 하게 될 경우는 더 충격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토지는 별 상관이 없지만 주택에 부과가 되면은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서민들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기분으로 봐서는 좀 통쾌하고 부자들한테 돈을 가져와서 서민들한테 쓴다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4, 5년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서민을 옥죄는 정책이 된다라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보면 기재부도 이 개편안을 내요. 선진국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래세,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높이되 양도세, 우리가 또 취득세 비율도 꽤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균형 있게 선진국형으로 가자 이래 놓고 지금까지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선 때만 되면 이렇게 불쑥 이제 가진 자, 자산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념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진보와 보수가 정책이,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정책의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게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교수님도 그런 말씀 계셨지만 이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갈까요? 결국은 종부세도 조세 정가가 일어나서 그게 결국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높이는 효과가 과거에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을 갖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사실은 속이 좀 시원해요. 가진 자에게 내가 좀 세금 좀 많이 내라, 갑질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조세의 특성이 결국은 조세 정가 제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입자가 폭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 개편을 하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현실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만의 분명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근데 무슨 효과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거래세 같은 것들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근데 자동차를 필요한데도 못 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래세하고 이제 보유세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래 자체를 멈추게 하면 경제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순수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길도 막기 때문에 거래 관련 장벽은 줄이는 게 맞다. 근데 보유를 함에 가지고 어떤 비용이 적으면은 투기적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저기는 값이 오를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토지라는 또는 부동산이라는 경제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익을 뽑을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 효과도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하고 토지가 다르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위축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택은 거의 위축을 받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핫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에 관련한 비용 증가는 반드시 세입자한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 지방 같은 그렇다면 제가 뭐 잠깐 좀 말 끊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결국 서민들한테 전가된다는 게 어떤 뭐 전세금이나 월세가 다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전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내가 1년에 세금 100만 원을 더 낸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 대신 지방같이 수요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집주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투자를 꺼리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거나 아니면 환경이 더 열악해지거나 그래서 뭐 그 효과도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이제 노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의 안정, 그렇죠. 내지는 이제 뭐 하락, 뭐 이제 이런 걸 사실은 어떻게 뭐 투기 보면 억제, 투기 수요 건전이 가장 크죠. 단순하게 그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수익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으로서 사용하거나 생산 용도로 쓰면서 그게 수익을 발생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사놓기만 하고 매년 지나에 팔기만 하는 사람들은 보유세 부담이 좀 되는 편이고 그걸 늘리게 된다면은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뭐 1%도 완전히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뭐 1% 미만일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로 이제 투기를 완전히 건절할 정도의 그 수치가 되겠는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높으면 뭐 1.5%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진짜 투기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보유세는 투기 관련은 이제 양도세가 주 기능을 하고요. 이제 아까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부자 증세예요.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예요. 이 보유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그렇죠. 너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땅값과 부동산이 올라가잖아. 거기에 대한 걸 네가 보유할 때 부담 좀 해라. 그리고 가진 자가 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불로소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영향력은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이죠.